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최이선은 눈을 떴습니다. 미국 동부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뺨을 스쳤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오른발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아킬레스건 부상의 후유증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이를 악물며 천천히 발을 바닥에 디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여전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거울 앞에 선 이서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때 태극기를 등에 지고 세계 무대를 누비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어깨가 움츠러든 채로 서 있는 모습만 남았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선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17살 소녀의 얼굴에는 또래보다 훨씬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찬물에 얼굴을 담그는 동안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연습 중 일어난 그 순간을 이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완벽한 돌려차기를 구사하려던 순간 착지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매트에 쓰러졌죠. 그때 들었던 뚝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발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그 순간 이선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말입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며 병원 천장만 바라보던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에서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기 복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이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국가대표촌에서 함께 땀을 흘리던 동료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던 혹독한 훈련,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꿈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덕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지만 이서에게는 도피처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전 국가대표로 기억했고 그 동정과 연민의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이서야 괜찮니?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모르죠. 그저 절름거리며 걷는 평범한 아시아계 전학생일 뿐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 앉은 이선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오늘은 어때? 학교 적응은 잘 되고 있니? 친구들은 사귀었고? 라고 연달아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복도에서 받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 급식실에서 홀로 앉아 먹는 외로운 식사, 체육 시간마다 벤치에 앉아 다른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부모님께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선은 그게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이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가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풍이 든 나무들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대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이선은 그 속에 섞일 수 없었어요. 언어의 장벽도 분명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없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학교 정문을 바라본 이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들과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 그리고 그 위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학생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한국의 학교와는 사뭇 달랐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영어 대화 소리와 함께 자신을 스쳐 지나가며 힐끗거리는 시선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선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아서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이선은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무관심 반이 섞인 그런 시선들이었죠. 몇몇 학생들은 대놓고 그녀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쳐다보기도 했어요. 이선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려 할수록 오른발의 통증이 더 심해졌고 결국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쉬어야 했어요. 첫 교시 영어 수업이 시작되자 이선은 교실 뒤편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새로운 전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최이서입니다라고 말하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25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이선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누군가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이서, 자기소개를 해보겠어요? 선생님의 질문에 이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이서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잘 부탁드립니다. 짧고 간단한 소개였지만 교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몇 명의 학생들이 이서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음식 좋아해? K-팝 아니? 같은 뻔한 질문들이었지만 그래도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서는 최대한 웃으며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언어적인 한계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서 자신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시간은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숫자는 만국 공통어라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를 칠판에 나가서 풀어보라고 했을 때 이서는 당황했습니다. 모든 학생들 앞에서 절뚝거리며 걸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결국 이서는 조용히 손을 들고 죄송하지만 발이 아파서 라고 말했죠. 선생님은 이해한다며 다른 학생을 지목했지만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선은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떠들썩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선은 음식을 받고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어디에 앉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 앉기에는 너무 외로웠고 그렇다고 모르는 학생들 사이에 끼어들기에는 용기가 없었거든요. 결국 이선은 구석진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주변에서는 친구들끼리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서에게는 그 소리들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면서도 목이 메어 삼키기 어려웠어요. 한국에서는 운동부 친구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식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이선은 실수로 물컵을 쏟고 말았습니다.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자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괜찮아? 하고 묻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선은 급하게 냅킨으로 물을 닦으려 했지만 서두르다 보니 더 엉망이 되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죄송해요. 죄송해요를 연발하며 정리했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은 이서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배구를 하는 동안 이서는 벤치에 앉아 구경만 해야 했거든요. 체육 선생님은 발이 나을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쉬어라고 했지만 이서에게는 그 배려가 오히려 더 쓰라렸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운동을 이제는 구경만 해야 한다니요. 하교 시간이 되자 이서는 서둘러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혹시 자신을 비웃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실제로는 그냥 친구들끼리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였을 텐데도 말이죠. 이선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절름발이라는 단어를 속삭이는 것을 들었어요. 영어였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첫 교시가 시작되기 전 이서가 사물함을 열었을 때 안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절름발이는 집에 가라라고 적힌 영어 문장이었습니다. 이서는 그 쪽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지만 하루 종일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줄에 서 있을 때였어요. 이선은 평소처럼 조용히 줄 끝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밀었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한 이서가 겨우 버티고 서자 뒤에 있던 4명의 학생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그들은 이 학교의 유명한 일진 그룹이었습니다. 덩치 큰 트로이를 중심으로 한 무리였죠. 미안해. 못 봤네. 트로이가 가짜 미안함을 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이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다음부터는 조심해. 넘어지면 다치잖아.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복도에서 그들과 마주칠 때마다 이서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이서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영어 과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트로이의 무리 중 하나인 제이슨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요. 절름발이 닌자 공부 중이라는 자막까지 넣어가면서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이서가 조용히 물었지만 제이슨은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야. 우리 학교 마스코트 마리아라고 대답했어요. 이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체육 시간, 이서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다른 학생들의 농구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이 자신에게 날아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공이 이서의 어깨를 직격했죠. 아프긴 했지만 다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을 던진 학생이요. 미안, 못 봤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이서는 이것도 의도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사물함에 붙어 있는 낙서,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히기, 수업 중에 던지는 비아냥거리는 시선들까지.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었지만 이서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선생님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괴롭힘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이서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한국에서 당당하게 태극기를 달고 시상대에 섰던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구석에 숨어서 울고 있는 겁쟁이만 남았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아시아계 남학생이었는데 이서보다 1살 정도 어려 보였습니다. 그는 이서가 우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중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이서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리아오예요. 중국에서 왔어요.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서요. 그 말에서 이서는 자신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학교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이서와 리아오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급식실에서 구석진 자리를 선호했고 도서관에서도 조용한 곳을 찾아 앉곤 했거든요. 어색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었어요. 리아오는 이서보다 1살 어렸지만 이미 이 학교에 1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분위기나 일진들의 성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트로이 무리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을 싫어해요. 리아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결국 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이서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은 위로받기도 했어요. 며칠 후 이서는 복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나오던 중 복도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그쪽으로 가보니 리아오가 트로이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4명이 1명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죠. 트로이가 리아오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중국 바이러스가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제발 그만해요. 리아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그들은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제이슨이 리아오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했고 다른 친구들은 킬킬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도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하듯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이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할 때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무술의 정신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야, 너도 같이 놀래? 트로이가 구경하고 있던 이서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절름발이 친구가 왔네. 그의 말에 무리들이 이서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순간 이서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리아오의 절망적인 눈빛을 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올라왔어요. 그만두세요. 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복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트로이는 피식 웃으며 뭐라고? 다시 말해봐라고 비웃었습니다. 이서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말했어요. 리아오를 괴롭히지 마세요. 와, 절름발이가 영웅놀이 하려나? 제이슨이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리아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때문에 당당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이서의 눈빛에는 예전에 그 날카로움이 살짝 돌아오고 있었어요. 둘 다 비켜. 방해하지 마. 트로이가 이서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는 균형을 잃지 않고 버텼어요. 태권도를 할 때 익힌 중심 잡기가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트로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름발이가 이렇게 버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너도 맞고 싶어? 또 트로이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선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리아오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선생님 온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체육 선생님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트로이는 혀를 차며 오늘은 운이 좋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야 했지만 떠나기 전에 트로이가 이서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위협했어요. 다음에는 너도 함께 당할 줄 알아. 선생님이 지나간 후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리아오는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주워 담으며 고마워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서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함께 있으면 덜 무서울 거예요. 이서가 리아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무서웠어요. 트로이의 위협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서와 리아오 모두가 표적이 되었어요. 사물함에 낙서가 늘어났고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히는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서는 예전보다 덜 무서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트로이 무리는 이서와 리아오를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아침에 학교에 오면 사물함에 아시아로 돌아가라는 낙서가 붙어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음식을 흘리게 만들어서 옷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이서는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아오도 함께 있었는데 둘 다 조용히 각자의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도서관은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었거든요. 갑자기 도서관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서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는데 트로이 무리 4명이 도서관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도서관에는 이서와 리아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 1명뿐이었어요. 야, 여기 있었구나. 트로이가 음침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방해할 선생님도 없네. 그의 말에 리아오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표정을 보니 오늘은 평소와 다를 것 같았거든요. 책 좀 빌려줄래? 제이슨이 리아오의 책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그 책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킬킬거리며 이서와 리아오를 둘러쌌어요. 도서관이라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트로이가 이서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영웅 놀이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거든. 그는 이서의 의자를 발로 차서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이서는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버텼어요. 제발 그만해요. 리아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그들을 더 흥분시켰어요. 중국 바이러스가 뭐라고? 마이크가 리아오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리아오는 비틀거리며 책장에 부딪혔어요. 이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4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아무리 태권도를 했던 자신이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발 상태도 좋지 않았고요. 너희들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 멀리서 공부하던 학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 무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끄러우면 나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은 겁이 났는지 책을 챙겨서 도서관을 나가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이서와 리아오만 남았습니다. 트로이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않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선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에는 책장이 있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어. 트로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절름발이 주제에 나서는 게 어떤 건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장난 삼아 괴롭혔다면 이제는 진짜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제이슨이 리아오를 밀쳤어요. 리아오는 바닥에 넘어지며 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트로이가 발로 리아오의 옆구리를 찼어요. 리아오는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만해. 이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리아오를 괴롭혔습니다. 마이크가 리아오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어요. 이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아오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선은 천천히 일어서며 트로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리아오를 놔줘. 이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어요. 트로이는 그 변화를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트로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서의 눈빛을 보고는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서의 눈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날카로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트로이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너희 부모들도 이런 식으로 구는 거야? 김치나 만들면서 말이야. 그 순간 이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트로이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서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처음 도복을 입던 날 첫 번째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던 순간,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에서 휘날리던 태극기의 모습까지 그 모든 자랑스러운 기억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동시에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태권도는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가르침도 생각났습니다. 이선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면서 말이에요. 그 작은 동작이지만 트로이 무리는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서의 전체적인 자세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쭉 펴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이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트로이는 이서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뭐야, 갑자기 무서워진 척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제이슨과 마이크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리아오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이서의 모습을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소심하고 위축된 이서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지막 경고야. 이서가 말했습니다. 리아오에게 사과하고 여기서 나가.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어요. 절뚝거리던 걸음걸이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른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왼발에 중심을 두면서도 균형을 완벽하게 잡고 있었죠. 웃기네. 트로이가 소리치며 이서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서는 조금만 몸을 틀어서 그 주먹을 피했어요. 동시에 왼발로 트로이의 다리를 가볍게 걸어서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트로이는 비틀거리며 책장에 부딪혔어요. 뭐야, 이거. 제이슨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서의 뒤쪽에서 달려들려 했지만 이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차기를 날렸어요. 정확히 제이슨의 명치를 맞춘 발차기였습니다. 제이슨은 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마이크는 상황을 파악하고 겁을 먹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들고 이서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서는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받아넘겼습니다. 마이크의 팔을 잡아서 몸의 중심을 무너뜨린 다음 부드럽게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마치 합기도를 하는 것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네 번째 친구인 데이빗은 이미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불과 몇 초 만에 세 명의 친구들이 모두 제압당하는 것을 본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서는 숨도 거칠어지지 않은 채로 트로이를 바라봤습니다. 트로이는 책장에서 몸을 일으키며 이서를 노려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그가 이를 갈며 물었어요. 태권도예요. 이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죠. 그녀는 리아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어요. 리아오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서를 바라봤습니다. 도서관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바닥에 쓰러진 세 명과 벽에 기댄 트로이,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이서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제이슨과 마이크는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데이빗은 문 쪽으로 조금씩 후퇴하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지? 이서가 트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다음에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확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로이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당한 상황에서 혼자 덤빌 용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건 끝난 게 아니야라고 중얼거리며 친구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트로이 무리가 도서관을 나간 후 이서와 리아오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방금 전 일어난 일의 여운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리아오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던 소녀가 순식간에 4명을 제압했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이서, 리아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서는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주워 담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전 태권도 국가대표였어요.
이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적도 있어요. 하지만 부상 때문에 그만둬야 했죠. 그녀는 오른발을 살짝 들어 보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리아오는 눈을 크게 뜨며 와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참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의 질문에 이서는 책장에 기대어 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무력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서가 대답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절제였거든요. 힘이 있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한국에서 국가대표였다는 것도 부담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서는 부모님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다치지는 않았니? 라고 걱정했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한 일이라면 자랑스럽다는 아버지의 말에 이서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말 동안 트로이 무리가 당한 일이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 이서를 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동정이나 무시의 시선이 아니라 호기심과 경외감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저기 태권도 하는 애 간다. 진짜 트로이를 혼냈다는 거야? 그 같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지만 이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는 여전했지만 그 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첫 교시 영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채이서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서는 괜찮아요. 그냥 친구를 도와준 것 뿐이에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모두 이서를 주목했지만 이제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먹거나 리아오와만 앉아있던 이서의 테이블에 다른 학생들이 다가온 거예요. 여기 앉아도 될까? 태권도 정말 오래 했어? 그 같은 질문들과 함께 말이죠. 이서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라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녀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 중 하나였는데 사실 트로이 무리가 다른 학생들도 괴롭혔는데 아무도 못 말했어. 내가 용기 있게 나서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이서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리아오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체육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이서에게 다가와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고 이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육관 한가운데 선 이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른발 상태 때문에 예전처럼 화려한 기술은 할 수 없었지만 기본적인 품새는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서는 천천히 태극 일장을 시작했어요. 비록 절뚝거리는 발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10년 넘게 쌓아온 내공이 스며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서의 집중된 표정과 정확한 동작에 감탄하면서 말이죠. 품새가 끝나자 체육관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 이서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로 부르는 건지 걱정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오히려 사과의 말씀을 건넸어요. 학교에서 괴롭힘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이죠. 방과 후 이서와 리아오는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리아오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제 학교 다니는 게 무섭지 않아요라고 말했어요. 이서도 미소를 지으며 저도 고마워요. 리아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따뜻한 오후, 이서는 체육관 한쪽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체육관 구석에 매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리아오를 비롯해서 사라, 그리고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다른 학생들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중에 데이빗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서, 사라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와봐. 이서는 궁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체육 선생님도 함께 있었는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서를 맞이했습니다. 최이서, 내 덕분에 새로운 동아리가 만들어졌어. 태권도 동아리 말이야. 이서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시범을 보인 지 몇 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학생들은 이미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리아오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싶거든요.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그동안 트로이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나쁜 일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바뀌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으니까요. 이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자신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서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부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비록 선수로서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이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고 예의를 배우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진짜 태권도예요. 학생들은 모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수업은 기본 자세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서는 천천히 학생들에게 준비 자세를 가르쳤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등을 곧게 펴세요.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오른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부상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만 잡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리아오는 열심히 동작을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익혔고 데이빗은 진심으로 배우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이서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자세를 교정해줬습니다. 태권도의 정신 중에 백절불굴이라는 게 있어요. 이서가 설명했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도 부상 때문에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체육관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트로이였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했지만 트로이는 예전과 달랐어요. 어깨에 힘을 빼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에요. 하지만 진심이어야 해요라고 답했어요. 트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바뀌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는 당당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비록 오른발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선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구나. 어머니도 태권도를 그만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이선은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바라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어요. 거리는 멀어졌지만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주 태권도 동아리 시간, 이선은 학생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저도 넘어졌지만 여러분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세요. 체육관에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선은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절름거리는 발로 서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극의 정신은 이렇게 새로운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